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대승의 결정적인 것은 PK 중에 최소한 하나를 민주당이 가져오느냐 마느냐. 정말 대승이라고 말을 하려면 PK의 부산, 경남을 다 가져오는 것이고 영토 확장이라고 보면요, 선거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역사적 압승이라 그러면 TK까지 다 가져오는 거겠지만 일단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약간 좀 아직은 좀 기대가 난망한 것 같고요. PK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PK 지역의 공천을 전략 공천을 할 생각인가 봐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인물이 일단 없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강기정 의원하고 몇 시간 전 방송에서는 뭐 안상수 현 창원시장과의 갈등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홍준표 자체가 공천 룰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누가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뭐 맞춤형으로 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수도권에 있던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출마하고 싶기 때문에 정확한 공천 룰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공천하기는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마음대로 사당화 시켜서 전략 공천하겠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나요? 일단 서병수 시장을 갈고 싶어 해요. 뭐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뭐 적진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래 계속해서 사실상 민주화의 어떤 뿌리 중에 한 지역으로서의 맥을 잇고 있었고 또 우리 이 진영과 당의 지도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특히나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누차 부딪혀서 깨지고 그렇게 했던 그랬지만 한 번도 일할 기회를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일할 기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더구나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대를 정말 받게 된다는 거는 승리, 패배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절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를 몰라서 그렇긴 한데 아마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전략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개냐 두 개냐 어떤 차원의 필요냐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같은 만약에 당헌 당규를 갖고 있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근데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아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중 자기네 말로는 자기네 입장에는 기대하기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TK, PK 정도일 텐데 거기를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그나마 다 될 뜻 없는데 될 만한 데를 그럼 홍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거기서 망한다. 그게 2016년도 총선 때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하고 분열되니까 거저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5만 하게 공천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쪼그라지게 된 거인데 말 그대로 홍준표 대표가 그나마 될성 싶은 지역에 그렇죠.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2016년도에 보여줬던 행태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거거든요. 되게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불리한 지역은 전략공천을 해서 전력을 모으고 유리한 지역은 경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승리하는 게 그게 기본 ABC인데.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렇죠. 뭐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뭐.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지난 총선에서는요, 부산에서는 민주당 7석, 그리고 경남에서는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의석을 포함해가지고 내석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2년 후에 있는 선거에서는 또 얼만큼 더 약진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지역이 무소속이긴 했지만 김두관 전 지사가 한번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지지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을 보니까요. 부산에는 오거돈 최근에 입당하신 분이고 다음에 이호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국 교수 그리고 이제 김영춘 장관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병수 현 시장이 재도전한다고 하는데 홍준표는 반드시 서병수는 바꿀 거야. 계속 전략 공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근데 언론상에서 보면은 이제 오거돈이나 이호철이나 김영춘 장관이나 조국 수석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일단 조국 수석은 힘들겠죠? 본인이 완벽하게 안 한다고 여러 차례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자꾸 거론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해 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인물로 부산을 확 바꾸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대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영춘 의원은 본인이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보궐선거 요인이 없는 이제 후보 중에 지명도가 있고 싸워서 이겨볼 만한 후보가 누군가라고 물색하다 보니까 이제 조국 수석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현역 의원도 몇 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는 게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막판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원할 거냐, 방해할 거냐. 결국 그 싸움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컬러가 명확한 후보들이 나서 주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 김영춘, 조국 이런 분들이 그래도 더 이 컬러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선거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선거를 공학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여권 입장에선 일단 현역 쓰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후보를 이제 내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그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궐선거가 뭐 꽤 많이 이제 요인이 발생할 텐데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당의 전략적 판단이나 방향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죠. 이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있겠지만 이미지가 좀 산뜻하고 괜찮은 가끔씩 그런 게 세대 교체 개념으로 젊은 저는 노장청 조화를 이루는 정당이 성공한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전 세대 교체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 그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김영춘 장관이 계속 물망에 오르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쪽에 계시는 현역들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당선 네.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보는 거죠. 경쟁력이나 이제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 경험도 있고 해수부 장관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부산에서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루고루 갖춘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할 때 뭔가 그게 전략 공천이든 뭐 경선이든 간에 지금 전략 공천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전략 공천은 저희로서는 좀 힘들어요. 지금 뭐 당원들이 몇 명인데. 그다음에 네? 출마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명이면 모르지만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게 좀 상전벽해라고 느껴지는 게 오거돈 장관이 무소속으로 서병수 씨와 붙들떨 때는 마땅한 후보가 없었던 시절이 바로 불과 4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좀 토를 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전략공천이 꼭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가급적 전략공천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전략공천 또는 어떤 전략적 판단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령 당의 또 주인인 당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보궐선거 또 어떤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지에서 뛰고 있던 사람 조금 더 먼저 뛰고 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해왔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꼭 취약한 지역일 수도 있고 강한 지역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가령 생각을 해보면 뭐 가령 호남 지역이다 이랬을 때 누가 나가도 될 수 있고 또 다 경쟁력이 있다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번엔 조금 더 우리가 개혁적으로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그런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 판단 또 전략 공천 이런 것이 꼭 완전히 악이다. 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염두에 두고 당이 어떤 지역은 어떻게 전략 공천하자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전략 공천은 절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그런 것이 새정치다라고 주장했던 과거 안철수 대표의 생각처럼 저는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당의 전략 파트에서는 그래도 선거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어떤 구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가 네, 없지.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될 때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그런 후보를 뽑죠. 전략적 선택을 하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합한 후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이요. 물론 좋은 후보가 뽑혀서 세팅이 돼야 되겠지만 서병수 정도가 저쪽에서 결국은 어떻게 나온다고 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예. 있죠. 안대희 대법관 뭐 출마하라고 했는데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다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매우 높다. 잘 세팅됐을 때 잘 세팅할 거라고 보고 당을 믿고 저는 매우 높다. 부산시장 가져온다는 건 민주당 역사상 최후의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설레요. 원장님은요? 저는 부산, 경남 다 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게요. 뭐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 과정이 지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경남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경남은 사실 이쪽에서 계셨던 분들이 현역 의원으로 많지가 사실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급이라고 하면 사실 김경수 의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밑에서 들은 이야기만 좀 해보자면 김경수 의원이 나갔으면 좋겠지만 김경수 의원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도전 끝에 겨우 현역 하나 그 자리에 봉화마을을 지킨 그 느낌으로 현역이 있는데 현역 내려놓고 나가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망설이는 것도 같고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의회 수가 하나 갑툭튀를 하더라고요. 이게 박원순 시장 출마설인데 박원순 시장도 나는 3선 도전할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이 3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고향인 경남으로 가서 떨어지더라도 박원순 시장한테는 정치적 훈장이 남는데 그 싸움을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는 어차피 뭐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못 한다고 2011년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박원순 시장은 이미 본인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서울시장 세 번째 도전. 근데 그런 입장인데 경남으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당의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서 선당 후사라는 우리 아주 좋아하는 그 표현으로 소설을 쓰자면 그분이 나가면 가능성은 높죠. 근데 떨어지면 그 후가 있다? 저는 그건 그렇게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생각해서 도전해서 승리한 노무현의 정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제는 이미 이제 현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 박 시장님의 판단이 내려졌 것으로 보여지고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서울 시민들의 의사도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박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현재 있는 후보 중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비교적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 안정적으로 서울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걸 다 전제로 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꽤 대선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 그것이 본인에게나 당에게나 선거 승리에게나 별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셨구나. 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어떤 능동적인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해서 설령 패하더라도 저는 그 뒤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호사가들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지금은 아까 처음에 전제했던 대로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가닥이 잡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이 얘기를 내놓고 막 많이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나 전체적으로 결례죠, 뭐. 결례가 네.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재미있어요. 언론에서도 그거는 별로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뻔한 느낌 자체로 쭉 가면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변수가 생기면 선거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주워듣는 얘기 하다 마는데 처음에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거 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구나.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경남도지사도 김두관 도지사가 했을 만큼 나름대로 경남이 야성이 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박원순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고향에 내려와서 헌신하신다면 당선되기 쉽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 이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어떻건 간에 계속해서 주위에서 김경수 네가 나가면 돼. 실제로 여론조사 돌려보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나오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김경수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가는 안 거냐? 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욕심이 있는 거네. 어려워. 그게 아니고 어쨌든 부정. 당이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 분이 부산에서 후보가 없으니까 당신 나가야 된다라고
등 떠미니까 그분 성정에 본인이 이제 부산시장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이후에 또 정권 연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다 이룬 소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뤄야 될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부산하고 경남이 피케지로 같이 이제 지방선거가 가는 건데 부산은 가능한데 경남이 좀 불안정하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동안 마지막 비서관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라 발바닥이라고 오른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공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판단, 개인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라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자 출발이자 끝이 돼야 된다. 경남 선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요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는 요렇게 저는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원순, 김경수,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개인의 판단과 또 상당히 그걸 존중받을 정황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가잖아요. 또 정치도 정치하는 사람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결정만으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의 판단과 요구와 결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존중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박원순이 됐건 김경수가 됐건 안희정이 됐건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의사를 갖고 충분히 피력하고 또 설득도 하고 논쟁도 하겠지만 당의 합리적인 그리고 상당히 다수가 결합된 전략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거를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게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게 선당후사입니다. 들어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이요. 두 분은 지방선거 나가실 일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방선거 나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확실하게 해둡니다. 자, 어쨌건 두 분 방송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정권이 연장되는 그 튼튼한 밑받침이랄까요? 밑거름을 한번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는데 될 만한 데를 그럼 홍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그렇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거기서 망한다. 그게 2016년도 총선 때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하고 분열되니까 거저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5만 하게 공천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쪼그라지게 된 거인데 말 그대로 홍준표 대표가 그나마 될성 싶은 지역에 그렇죠.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2016년도에 보여줬던 행태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거거든요. 되게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불리한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해서 전력을 모으고 유리한 지역은 경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승리하는 게 그게 기본 ABC인데.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렇죠. 뭐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뭐.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지난 총선에서는요. 부산에서는 민주당 7석. 그리고 경남에서는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의석을 포함해가지고 내석. 내석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2년 후에 있는 선거에서는 또 얼만큼 더 약진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지역이 무소속이긴 했지만 김두관 전 지사가 한번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지지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을 보니까요. 부산에는 오고돈 최근에 입당하신 분이고 다음에 이호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국 교수 그리고 이제 김영춘 장관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병수 현 시장이 재도전한다고 하는데 홍준표는 반드시 서병수는 바꿀 거야. 계속 전략 공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근데 언론상에서 보면은 이제 오고돈이나 이호철이나 김영춘 장관이나 뭐 조국 수석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일단 조국 수석은 힘들겠죠? 본인이 완벽하게 안 한다고 여러 차례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자꾸 거론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해 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인물로 부산을 확 바꾸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대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영춘 의원은 본인이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보궐선거 요인이 없는 이제 후보 중에 지명도가 있고 싸워서 이겨볼 만한 후보가 누군가라고 물색하다 보니까 이제 조국 수석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현역 의원도 몇 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는 게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막판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원할 거냐, 방해할 거냐. 결국 그 싸움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컬러가 명확한 후보들이 나서 주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 김영춘, 조국 이런 분들이 그래도 더 이 컬러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선거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선거를 공학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여권 입장에선 일단 현역 쓰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후보를 이제 내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그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궐선거가 뭐 꽤 많이 이제 요인이 발생할 텐데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당의 전략적 판단이나 방향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죠. 이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있겠지만 이미지가 좀 산뜻하고 괜찮은 가끔씩 그런 게 세대 교체 개념으로 젊은 저는 노장청 조화를 이루는 정당이 성공한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전 세대 교체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 그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김영춘 장관이 계속 물망에 오르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쪽에 계시는 현역들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당선 네.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대승의 결정적인 곳은 PK 중에 최소한 하나를 민주당이 가져오느냐 마느냐. 정말 대승이라고 말을 하려면 PK의 부산 경남을 다 가져오는 것이고 영토 확장이라고 보면요. 선거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역사적 압승이라 그러면 TK까지 다 가져오는 거겠지만 일단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약간 좀 아직은 좀 기대가 난망한 것 같고요. PK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PK 지역의 공천을 전략 공천을 할 생각인가 봐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인물이 일단 없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강기정 의원하고 몇 시간 전 방송에서는 뭐 안상수 현 창원시장과의 갈등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홍준표 자체가 공천 룰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누가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뭐 맞춤형으로 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수도권에 있던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출마하고 싶기 때문에 정확한 공천 룰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공천하기는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마음대로 사당화 시켜서 전략 공천하겠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나요? 일단 서병수 시장을 갈고 싶어해요. 뭐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뭐 적진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래 계속해서 사실상 민주화의 어떤 뿌리 중에 한 지역으로서의 맥을 잇고 있었고 또 우리 이 진영과 당의 지도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특히나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누차 부딪혀서 깨지고 그렇게 했던 그랬지만 한 번도 일할 기회를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일할 기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더구나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대를 정말 받게 된다는 거는 승리, 패배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절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를 몰라서 그렇긴 한데 아마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전략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개냐 두 개냐 어떤 차원의 필요냐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같은 만약에 당헌 당규를 갖고 있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근데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아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중 자기네 말로는 자기네 입장에는 기대하기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TK, PK 정도일 텐데 거기를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그나마 다 될 듯